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인 등속 원운동 해볼게요. 먼저 지난 내용 복습을 좀 해보면 이렇게 높은 빌딩 같은 게 있어요. 양쪽에. 여기서 왼쪽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고 오른쪽에서는 물체 3개를 각각 다른 속력으로 던졌었죠. 네, 뭐 던져도 되고 그냥 어쨌든 운동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었죠? 네, 운동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됐죠. 동시에 떨어졌어요. 동시에 떨어진 이유는 뭐죠? 네,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부 같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는 출발 높이가 같기 때문이죠. 다들 전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네, 출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연직 방향 운동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됐어요? 네, 그리고 이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을 비교해 보면은 출발하는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그 거리가 증가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 내용을 조금 얘기한 거였고요. 뭐를 하려고 하냐 지금. 네, 이게 이제 운동하는 그 중간중간의 과정이었는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게 좀 있어요. 뭐를 얘기 안 했냐면 먼저 이렇게 결과가 나오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먼저 공기저항 당연히 무시해야겠죠.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해서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바닥이 평평하다는 걸 가정해야 돼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력의 방향은 항상 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운동에서는 전부 다 아래쪽이죠. 지면의 수직한 방향, 지면이 평평하고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됐나요? 그 밖에도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2개예요. 바닥이 평평한 거랑 중력의 방향은 항상 같다. 그러면은 이렇지 않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죠. 먼저 바닥이 평평한 거는 지구가 실제로 평평한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구는 실제로 안 평평하죠. 거의 구에 가까운 형태죠. 네. 그리고 중력의 방향은 어떤가요? 전부 지구 중심 방향이죠. 아래 방향이 아니고. 실제로는 거의 같겠죠. 그 지구 중심 방향이나 그 아래쪽 방향이나. 이해되세요? 네. 지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이 근처에 있는 건 전부 다 평지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고, 그 다음에 중력의 방향도 그냥 아래 방향이라고 봐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근처의 상황들 말고 좀 스케일이 큰 것들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암묵적 가정이 이런 거였어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지면이 평평하죠. 평평한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어느 위치에서나 중력은 아래쪽 방향이에요. 네, 중력 방향이 어디서나 같아요. 이제 실제가 어떤지 봐야겠죠. 네, 실제 상황을 볼게요. 실제 상황은 중력 방향이 어디서나 같지 않고 바닥은 이렇게 약간 둥글겠죠? 지금 많이 과장을 한 거죠. 네, 중력 방향 화살표이 살짝 기울어진 거 보셨어요? 안 보이셨으면은 약간 뒤로 가세요. 뒤로 가기 되나요, EBS? 네, 아무튼 이게 실제 상황이죠. 근데 그 운동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출발 속도가 매우 클 때
네, 출발 속도가 그렇게 안 크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암묵적 가정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 운동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요. 지구가 있고요.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앞에 내용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물체가 여기 하나 조그맣게 있어요. 이걸 출발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고 떨어지겠죠. 네, 사실 저 거리가 엄청 긴 거죠.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보다도 더 긴 거리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할게요. 이번에는 좀 더 속력을 증가시켜서 출발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배운 대로 좀 더 멀리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바닥이 평평하질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갈 거예요. 평평할 때보다. 그렇죠? 더 아래로 좀 더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속력을 더 증가시켜서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더 멀리 떨어지는데 바닥이 평평할 때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럼 지금 이거 보다가 이런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속력을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은 떨어지는 정도랑 지구 그 바닥이 굽어있는 정도랑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쵸? 물체가 떨어지는데 바닥도 떨어져요. 가능한 것 같죠? 속력을 많이 증가시키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볼게요. 떨어지는데 바닥도 계속 떨어져요. 없어졌나요? 저 뒤에서 오고 있어요.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원운동인데 보면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알맞는 속력 값이 존재해요. 네, 더 빨라도 안 되고 더 느려도 안 돼요. 더 느리면 떨어지고 더 빠르면 원궤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천체의 반지름이랑 중력 가속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지금 딱 이건 지구 기준의 그 속력이었고요. 뭐 달이라든가 태양 주변을 돌려면 값이 달라지겠죠?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물리학 2에 가면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냐? 출발 속력이 그러면 빨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계속 속력을 키운 거죠? 키우다 보니까 원운동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 원궤도보다 더 멀리 돌아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키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네, 다시 지구 근처로 끌려오긴 하는데 속력이 계속 빨라지다 보면은 지구로 더 이상 안 끌려오는 그런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중력 때문에 원래 속력이 빨라져도 지구에 다시 가까워져요. 네, 조금 멀리 돌아오더라도. 근데 계속 빨라지다 보면 더 이상 지구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값이 존재한다. 네, 그래서 지구를 탈출하게 돼요. 원래는 지구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도망가고 싶어도 지구가 다시 불러들이죠. 그래서 지구를 탈출하게 되는 속력이 있고 이거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은 어떤 값이 되면은 태양계도 탈출할 수 있어요. 네. 계속 더 빨라지다 보면은 뭐 태양계 탈출, 뭐 은하 탈출,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알겠죠? 다음은 원운동 중에 속력이 변하지 않는 이유. 지금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등속이 속력이 일정한 걸까요? 속도가 일정한 걸까요? 네, 속도가 일정하면은 방향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직선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등속력이죠. 그쵸? 근데 속력이 왜 안 변하냐? 그거를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먼저 원운동하는 물체의 경우 속력이 안 변하고 원운동보다 속력이 좀 작았던 친구들 있죠. 이 세 개. 얘네들은 운동하는 동안 속력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얘네는 변하죠. 얘네는 더 빨라져요. 운동하는 동안. 됐어요?
왜냐면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만큼 끌려오죠. 그리고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지구가 끌어당기지만 끌려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구를 벗어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아요. 됐어요? 참고로 지구 탈출하는 그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탈출하는 동안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 하지만 속력이 충분히 많이 빠르기 때문에 느려져도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속력이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 하나 그냥 임의의 점을 잡아볼게요. 임의의 점이라고 하니까 왠지 갑자기 수학 시간 된 것 같죠. 이 점에서 운동 방향은 어디인가요? 운동 방향은 이 원 궤도의 접선 방향이겠죠? 이쪽이 운동 방향일 거예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죠.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인데 이게 여기다, 여기서는. 그리고 힘의 방향은 어딘가요? 힘, 여기서 무슨 힘 봤죠? 중력이죠? 중력은 지구 중심을 향할 거예요. 네, 이게 힘의 방향이다. 둘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원의 중심이랑 원의 한 점 연결한 그 선이랑 방금 얘기한 원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거는 항상 수직해요. 네, 이게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둘은 수직하기 때문에 속력이 안 변한다. 아까 얘기한 언어로 다시 얘기하면은 지구가 당겨도 끌려오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저 위에 3개 있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들, 떨어진 애들. 걔네들은 지구가 당기니까 당겨져 온 거예요. 그리고 좀 빨라졌죠, 그러니까. 됐어요? 근데 원운동은 당겨도 당겨지질 않고 방향만 변한다. 됐나요? 그래서 원운동에 해당하는 예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인공위성이 있겠죠?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죠. 이런 게 있고, 또 쥐불놀이 아세요? 이렇게 손으로 막 돌리는 거? 그것도 등속 원운동이고, 그 다음에 대관람차 알죠? 그 놀이공원 같은 데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거, 그냥 천천히, 주로 그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뭐 회전하는 놀이기구, 그 말 모양으로 줄 돼 있는 거 알죠? 그 막 돌아가는 거, 불 켜져 있고 막. 네, 그것도 등속 원운동이고요. 네, 이거 말고도 얘가 많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았죠? 네, 모르는 내용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